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전류와 전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은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내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여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현상입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유도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여기 동전형 전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지는 보통 차키나 메인보드의 전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지와는 다른 모양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이렇게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처럼 전기로 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옆에 아이언맨 전등을 킨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은 이 전등에 들어가는 전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선하고 전구만 있으면 켜지진 않겠죠. 바로 전지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와 전구, 전선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불이 켜진다, 소리가 난다. 다 전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기는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마찰시키고 있다가 손을 갖다 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이 지속적으로 켜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 여기 알루미늄 박은 대전된 물체입니다. 여기다 네온 전구를 갖다 대니까 번쩍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온 전구를 알루미늄 접시에 접촉하는 순간 빛이 번쩍하면서 네온 전구에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켜지진 않죠. 아주 잠깐 켜지다가 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전기 현상에서 전하가 일시적으로 흐르다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면은 정전기 현상에서 전하들은 계속 공급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흐르다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발광 다이오드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루미늄 테이프랑 테플론 테이프를 마찰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띠는 알루미늄 테이프가 방전되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전하가 이동했기 때문인데 이런 발광 다이오드를 계속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죽을 때까지 계속 수동으로 문지를 수도 있겠지만 전기 회로를 구성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전하가 계속 공급되고 이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회로와 전류, 전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하가 도선을 따라 흐르는데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프랑스 과학자 암페르의 이름을 따와서 단위를 암페어로 쓰고 있습니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하를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선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면에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는 1A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 텐데요. 1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지나가면 몇 암페어일까요? 그렇죠. 2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구에 계속 불이 켜지게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전기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지도 필요하고요. 전선도 필요하고 저항, 즉 전구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전자가 전기 회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전지, 전구,
전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지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구는 일종의 저항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열이나 빛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선은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류를 양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전하가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불이 켜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전하의 흐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선 내부들의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선 내부의 전자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할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은 그것과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직 없애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제가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류의 방향은요, 과거의 양전하를 이동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정했는데, 후대에 보니까 이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이동하는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결국에는 이런 전구를 키는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거를 없애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전자의 이동 방향을 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림에서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그림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우선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아래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 전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